안녕하세요.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이시안입니다. 저희 깜짝 놀라셨죠? 밖에 나와서 저희 서울도서관 앞에 와 있거든요. 정확히는 서울시청 앞에 와 있는데요. 서울도서관에서 저한테 의뢰한 한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시의 여러 도서관의 사서분들이 모여가지고요, 한 해 동안 읽으면 좋을 책, 근데 그 기준은 토론하기에 좋은 책들 10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고요, 각 도서관마다, 개별 도서관마다 그 책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뭐 토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독서 문화 운동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오프라인 모임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 그 독서 문화 운동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젝트를 몇몇 유튜버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10권 중에 4권, 어린이 책 4권 분야를 맡게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 서울도서관 안에서 서울도서관을 보여드리며 소개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갈 건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서울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서울시청까지는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 잔디밭도 좋고, 그다음에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오시는데, 여기까지 오시고 다른 데는 많이 가시는데 도서관까지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뒤에 보시면 저기 멋있는 건물 있죠. 새로 지은 현대식 건물, 저게 이제 서울시청사고, 그 앞에 있는 옛날 건물, 저게 옛날에 서울시청사로 쓰였는데 저 건물을 개축해가지고요,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건물이 밖에는 좀 허름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리모델링이 싹 돼 있어가지고요, 도서관으로 아주 멋있게 지어져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김에 한번 들어가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시면 뭐 책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 뭐 저자와의 만남, 북콘서트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면 한 번쯤 들어가셔서 도서관을 좀 향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식문화발전소로 저 도서관을 활용한다라고 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의 지식도 좀 키워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시안의 한도서관 한 책 읽기.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음으로써 시민들의 독서 역량을 강화하고요, 토론하는 토론 문화를 장려하는 한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총 10권의 책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안책방이 맡은 분야는요, 어린이 책 4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분이 글, 이명의 그림의 신통방통 홈쇼핑입니다. 우리 전통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이야기거든요. 도깨비와 홈쇼핑이라는 무언가 좀 안 어울리는 듯한 조합인데요, 의외로 읽다 보면 신선하게 잘 어울리는 책이더라고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사회가 침체되고요,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린 가정이 많은 만큼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도깨비 마을이란 뜻의 시골 독강면에 선우찬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전학을 오게 됩니다. 선우찬이 전학 온 이유는요, 사업이 망해서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요. 혼자 남게 된 어머니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서 시골에 있는 친척 할아버지께 선우찬을 맡기게 되어서였습니다. 서울에서만 살던 선우찬에게 가정이 해체되면서 억지로 하게 된 시골 생활은요, 그야말로 암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친척 할아버지 역시 선우찬이 오면서 좋아하는 장기 친구가 와도요, 장기 이렇게 두는 거 있죠, 그런 친구가 와도요, 돌려보낸다든가 하는 정도의 사소한 변화를 겪었지만,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딱히 선우찬에게 직접적인 위로가 돼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우찬의 시골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요, 전반적인 느낌이요, 전통적인 전개 반, 그리고 새로운 전개 반, 이렇게 살짝 융합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우찬이 전학 간 학교에 보통 그렇게 전학을 가면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반감을 가지는 아이가 있잖아요. 대성이라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또 호감을 나타내는 아이도 있습니다. 명석이라는 아이가 그랬죠. 그리고 선우찬을 도와주는 주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에서는 늘 보던 아이들의 무리죠. 이런 부분은 좀 전통적인 그런 서술이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전개는요, 이 주인공과 여기서 유일한 여자아이가 주영이거든요. 이 주영이 사이에 보통은 러브라인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러브라인은요,
선우찬을 괴롭히던 이 대성이와 주영이 사이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전개는 좀 참신했습니다. 이야기 전체가 좀 그렇습니다. 익숙함과 참신함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춰가요. 사실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인 홈쇼핑이 제일 그렇죠. 참신하잖아요. 원래 도깨비들의 마을이라는 독강면인데요. 그래서 상심에 처한 선우찬에게 도깨비들이 친절을 베푸는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꿈에 도깨비가 나와서 이런 것이 아니라 홈쇼핑을 통해서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갑자기 TV에서 도깨비들의 홈쇼핑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사용할 수 있는 도깨비 감투라든가 한 번만 변신할 수 있는 구미호 꼬리 같은 것들을 팔죠. 갑자기 꿈에 나타난 도깨비가 소원을 떡 하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홈쇼핑을 통해서 도토리라는 재화를 내야 상품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우찬의 능동적인 구매 의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선우찬은 그렇게 획득한 물건들을 처음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써요. 그런데 이제 점점 무심한 듯 자신을 감싸주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명석이, 그 선우찬에게 호감을 가지던 친구 있죠. 이 명석이가 귀찮을 정도로 선우찬을 쫓아다니며 친절하게 대해줄 때요. 사실 이 선우찬은 좀 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석이의 유일한 식구인 할머니가 아프실 때요. 홈쇼핑에서 획득한 소원을 들어주는 여우수염을요. 선우찬이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석이 할머니를 위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요. 선우찬이 홈쇼핑을 통해 도깨비의 물건을 얻고 있다는 것을 주영이와 대성이가 알아버리게 돼요. 이 세 명이 서로를 위해 소원을 빌어 주어야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서로를 향한 소원을 빌게 되는데요. 사실 이 경우엔 한 명이라도 이기적인 소원이 있으면 이 소원이 엇갈리게 돼요. 그런데 모두 다 서로를 위한 소원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서 주영이와 대성이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요. 할아버지 집에 선우찬의 엄마와 아빠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처럼 잘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한다면서 선우찬을 데리러 오신 거죠. 세 명이 서로를 위해 빌어준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이야기는 주인공 선우찬의 성장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심술궂게만 굴던 대성이가 친구를 위해 소원을 빌어주었다는 대성이의 성장 스토리이기도 한 셈이에요.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 주인공만 딱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들 있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선우찬이 서울로 올라가서 적막해진 할아버지의 집에 손님 하나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원래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는 장기 친구가 도깨비였던 거예요. 선우찬에게 도깨비 홈쇼핑이 찾아온 이유가 이것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요, 가족의 해체를 다룹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IMF나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은요, 어른이어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이일 때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 힘들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만한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배려인 것 같아요. 사회 안전망이란 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 승승장구할 순 없잖아요.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분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다독일 순 없잖아요. 진짜 사회 안전망은 주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진심으로 위로해주고요, 공감해주고 같이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기에 마음 다치지 않고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도요, 홈쇼핑으로 얻게 된 도깨비 물건들은 선우찬 자신보다는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진짜 도깨비 방망이는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시안의 한도서관 한 책 읽기는요, 어린이 문학상인 황금 도깨비상을 수상한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책 신통방통 홈쇼핑이었습니다. 한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젝트는요, 저 시안책방과 그 다음에 서울도서관이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여러분들에게 토론하기 좋은 10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서울도서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